자, 이 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죠. 아이오닉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저희의 평가가 궁금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아 EV6 롱레인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EV6 미디어 시승에 참가를 해서 이 간단한 주행 소감을 전해드렸었죠. 상당히 재밌었던 기억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이 차가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그리고 자세히 조금 더 길게 타보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승차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탔던 모델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 탔던 모델들은 이 GT 라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은 빠져 있고 나머지 선택 품목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과연 이 EV6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오닉 5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번 시승에서는 어떤 점을 놓쳤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일단 공개가 된 지도 꽤 지났고 이미 출고를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차의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EV6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하고 동일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더라도 차이가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이오닉 5보다도 전고가 훨씬 낮은 그런 모델에 속합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 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차이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따가 옆모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거리가 3m에 달하지만 이 EV6 같은 경우에는 2.9m,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온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앞모습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헤드램프입니다. 상당히 좀 와일드하게 생겼죠.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사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겉에 이제 유리나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매끈매끈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스포티함, 역동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를 한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점선처럼 쭉 들어가서 가운데서 만나는 이런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은 킹크랩 혹은 랍스터, 참게나 꽃게, 이런 이렇게 집게발이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GT 라인이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닛 바로 아래쪽이나 아래쪽에 공기 흡입구 쪽에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줄을 맞춰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GT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적용이 된 점 역시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포티지에 적용됐던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 범퍼 아래쪽에 검은색 하이글로시 파츠하고 이 두 줄의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해준 점도 상당히 재밌는 점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오늘 이 시승차 말고 다른 차를 또 한 대 보고 왔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GT 라인은 빠져 있지만 차체 색상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 적용된 모델이었거든요. 완전히 일체감이 있는 컬러가 적용이 된 것도 좋았지만 관리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래쪽에 적용되어 있는 이 검은색 하이글로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것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롱레인지 중에서도 사륜구동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프런트 트렁크라고 하는 공간이 살짝 자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이오닉 이 후륜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이 안쪽에 트렁크에 들어가서 이 썸네일을 찍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페이로드,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이 무게 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 직접 사람이 탑승을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옆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옆모습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차 옆에 있으니까 이 차의 높이가 한층 낮은 모델이라는 것이 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GT 라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차체하고 휠하우스의 이 클레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색깔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체 컬러하고 동일한 컬러가 휠하우스까지 감싸고 있어서 차가 한층 더 역동적인, 그리고 더 일체형으로 쫙 매끄럽게 빠진 듯한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했다면은, GT 라인이 빠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살 무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나름의 고급스러움을 꾀한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기아 브랜드에서는 뭐 럭셔리 브랜드라든가 뭐 스포티한 브랜드, 별도의 브랜드로 분리를 하는 것이 캔슬이 됐죠. 그런 것들을 이런 디자인으로 나름의 분리를 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서 이어졌던 범퍼 아래쪽에 있는 두 줄의 이 크롬 라인은 도어 아래쪽으로 해서 쭉 올라와서, 사실 라인을 쭉 연결해 보면은 뒤쪽에 테일 라이트까지도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A 필러, B 필러, C 필러, 그리고 트렁크 뒷유리 쪽으로 쭉 가는 이런 검은색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지붕이 완전히 떠 있는 듯한, 그래서 한층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사이드미러의 디자인이 역대 기아 브랜드의 차종 중에서 가장 좀 이질적인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돼요. 상당히 좀 오묘한 스타일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이라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차의 이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디자인, 휠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듯한 이런 모습들 같이 보시면은 이 차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사이즈는 바로 20인치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뒷모습인데요. 사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정후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각도, 측 후면에서 보시는 각도가 가장 이쁜 각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뒤에서 정후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이상한 디자인은 아닌데,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더 여러분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각도인지 이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옆쪽 범퍼하고 도어 사이드 쪽에서 쭉 따라온 라인이 이 테일램프하고 연결이 돼서 차를 한 바퀴 감싸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를 통해서 차가 한층 딱 정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이 범퍼하고 연결된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이 크롬의 라인들, 사실 이 옆쪽에 있는 크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소나타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처럼 히든라이팅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뒤쪽이기 때문에 뭐 주간주행등처럼 하얀색 빛이 나오지는 않지만, 방향지시등 혹은 이 비상등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빛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순차 점등이 되는 시퀸셜 타입으로 작동을 하게 되지만, 비상등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일반적인 형태로 작동을 한다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 라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디자인이 약간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GT 라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약간 좀 허니콤 스타일 벌집 모양으로 바바바바박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앙에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GT 라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역시 허니콤 스타일로 굉장히 픽셀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이, GT 라인이 어떤 것을 추구를 했고 일반형이 어떤 것을 추구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범퍼하고 더 하단 쪽에서 적용됐던 이 크롬의 이 범퍼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넓게 사용이 돼서 차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차가 사실 약간 좀 쿠페형이기는 해요.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를 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도 더 내려가게 됐고, 지붕 전체적인 높이도 조금 더 낮아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 공간이 좁은가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5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또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EV6의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웬만한 부분들은 아이오닉보다는
기존의 기아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실내 인테리어 구성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아이오닉 5하고 크게 비슷한 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도 재밌는 점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EV6에서 요 실내 센터 콘솔 부분이 앞뒤로 슬라이딩이 됐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의 차이에서 아이오닉 5하고 이 EV6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몇 가지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번 EV6에서는 좀 의외다 싶을 정도로 기존의 기아 모델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하나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듯한 요 굉장히 긴 이 모니터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좀 인상적인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내에 적용된 많은 부분들의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고 친환경 재활용 소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촉감이 상당히 좀 독특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분명 가죽은 아니고요, 친환경, 그때도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갱지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상당히 오묘한 재질의 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약간 좀 손에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 전해지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겠다 싶네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요 기어 레버 근처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요 클락션 버튼 에어백 쪽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삼각형 같은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헤맸어요. 근데 약간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하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기능들이 이 전원 버튼하고 같이 요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어요. 전원 버튼이 요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점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헤맬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치하고는 전혀 다른데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헤매실 수는 있는데 금방 적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원 버튼 위쪽에 크롬은 아니고 약간 메탈 느낌의 요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웬만해서는 위쪽이 다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시승차의 특성상 썬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틴팅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빛 반사가 약간 좀 있더라고요. 틴팅을 했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빛 반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아래쪽이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거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저 아래쪽에 있었어요. 물론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 자체가 아일랜드 형식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됐기 때문에 뒤로 민 상태에서는 그래도 꺼내는 게 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비슷한 위치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EV6가 더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옆에 두 개의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키를 넣어 놨는데 약간의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안쪽에 콘솔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안쪽에 콘솔도 있는데 컵홀더 뒤쪽에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나게 되는 이 수납 공간의 위치보다는 약간 더 뒤에 있기는 한데 깊이도 꽤 깊은 편이고요.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하이글로시하고 약간의 크롬이 골고루 섞여 있는 요 도어 손잡이라든가 창문 조절 버튼, 그리고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나 가죽 같은 것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 도어 트림, 대시보드에도 상당히 오묘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포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런 구성을 골고루 갖춘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EV6의 실내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 몸에 맞춰둔 상태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 시트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뒤로 밀어준 상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밀어둔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크게 걱정은 없는 것이,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 제네시스에는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기능이죠. 뒷좌석에서 이렇게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이 기능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트의 포지션을 옮겼는데 굉장히 넓죠. EV6도 역시 이 GMB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그런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오닉 5가 약간 좀 규정 외, 규격 외의 수준으로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보여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EV6 역시 그렇게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오닉 5 대비 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다시 맞추게 되면은 제가 뭐 손을 쭉 뻗어도 끝까지 닿지 않는 이런 무릎 공간, 발 공간 역시 그냥 플랫하게 펼쳐져 있어서 좌우로 움직이기도 편하고 발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좌우 공간 역시 제가 팔을 쭉 뻗어도 옆에 도어까지 닿지 않는 그런 상당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뒤로 눕혀둔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살짝 닿아요. 살짝 머리 앞통수 쪽이 살짝 닿게 되고, 등받이를 옆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옆 통수만 살짝 닿는 그런 형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저거 못 꺾이겠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넉넉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5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썬루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딱 누웠을 때 천장을 통해서 하늘을 완전히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쪽에만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는 이런 일반형의 이 썬루프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EV6는 뒷좌석에서의 이 개방감은 약간 좀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동급의 다른 내연기관 혹은 일반적인 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나쁜 개방감은 아니지만, 아이오닉 5하고는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B필러 쪽에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수납 공간이나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 B필러 쪽에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는 형태로 공조기 송풍구를 조절할 수가 있다 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8이나 스포티지, K9 이런 모델들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앞좌석 등받이를 이용한 요 옷걸이, 요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승을 하는 동안에는 따로 제가 자켓을 입고 나오진 않았지만 자켓을 걸어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뒷좌석을 위한 충전 포트, 등받이 쪽에 있는 USB-A 타입 포트가 좌우에 하나씩 총 2개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 또 손잡이를 겸하는 수납 포켓, 그리고 가운데에 자리를 하고 있는 요 2개의 컵홀더까지 다양한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좌석, 팔걸이를 겸하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컵홀더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컵홀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이 컵 모양의 이 틀이 앞뒤로 슬라이딩이 돼요. 뒤쪽으로 밀어주면은 약간 더 안쪽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납 공간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컵홀더로 사용을 해야 되면은 이렇게 당겨서 컵홀더 모양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뒤로 밀어서 지갑이나 핸드폰,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을 보관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보면은 작게 요 틈이 3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놓는다거나 지갑을 놓는다거나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걸려서 잘 위치를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세심한 디테일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EV6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이오닉5하고 동일한 그런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은근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더 큰 편에 속하거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약 72.6kWh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EV6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약 77.4kWh라고 하는 조금 더 넉넉한 그런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휘하고 있는 성능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나요. 발휘하는 최대 토크는 동일한데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 EV6가 약 20마력 정도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EV6에 대한 주행 소감을 한번 전해드리긴 했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행거리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 트립 컴퓨터 상의 평균 전비하고 연동이 돼서 최대 몇 킬로까지 주행을 할 수 있는지가 약간씩 좀 변경이 됐거든요. 지금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오토 에어컨 25도로 맞춰둔 상태고요. 남아있는 배터리는 60%, 주행 가는 거리는 254km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면서 100%까지 완충을 하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번 아이오닉5 이 롱레인지 후륜 모델하고 롱레인지 AWD 모델, 그리고 최근에 EV6 미디어 시승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이 시승차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확인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한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아이오닉5도 그렇고 이 EV6도 그렇고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회생제동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죠. 패들 시프터를 이용을 하면은 레벨 0부터 1, 2, 3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에 지원하는 이 아이페달 드라이빙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페달 쪽, 마이너스 패들 시프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패들 시프터의 단계가 오토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오토라는 글씨가 요 계기판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에 회색깔로 적동이 되면은 그냥 운전자가 설정을 한 단계로 설정이 되고요. 이 오토라는 글씨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행하는 이 목적지까지의 이 주행 환경, 그리고 도로 환경에 따라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스스로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오닉5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테지만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꼭 누르고 있으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스노우 모드까지 총 4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일단은 에코하고 노멀 모드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에코하고 노멀 모드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느낌의 이 승차감을 전달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휘하는 성능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인 성능은 아니에요. 사실 320마력이라고 하는, 물론 환산마력이긴 하지만 320마력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상당히 강력한 성능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 모드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그런 주행 성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노멀 모드에서도 그에 준하는, 그보다는 이제 에코 모드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절대 이 심심하지 않은 이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우, 자이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시속 70 정도에서 가속을 했는데 순식간에 시속 100km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이 펀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미디어 시승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로 설정을 해둔 상태거든요.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제네시스의 G80 스포츠 패키지에서도 이 액티브 사운드가 상당히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이 EV6는 정말 이 소리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정말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소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좀 발견을 한 부분인데, 사운드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액티브 사운드의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스타일리시, 다이나믹, 사이버, 이렇게 3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일리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 모터 특유의 사운드 혹은 이 액티브 사운드 특유의 징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제가 미디어 시승회 때 느꼈던 그 짜릿함을 전해주는 그 사운드로 바뀌어요. 이 다이나믹 모드가 이 EV6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소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SF 영화에서 들릴 법한 그런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좀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제 취향에 가장 어울리는 거는 이 다이나믹 모드의 소리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각각의 모드 차이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세팅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 아이오닉 5에는 분명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이 뭐냐면은 이 차량 탭에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있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면은 브레이크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주행 중이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하는데 정차 중에 바꿀 수 있는 세팅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을 노멀로 할 것인지 스포츠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브레이크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을 해줘서 그런 스포티한 모습으로 차가 한 단계 더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EV6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세팅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중에 GT 모델이 공식적으로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기능이 상당히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주행 중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사이드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좀 특이한 형태의 이 사이드미러 형태하고는 다르게 이 안에 적용되어 있는 거울의 모양은 상당히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울 이 바깥쪽에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왕 이렇게 넓은 면적 조금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면은 유리도 조금 더 큰 거 적용해주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조금 솔직한 생각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사이즈가 불편한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큼지막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사이드미러를 적용을 해줬다면은 그냥 거울도 조금만 더 큰 거 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또 어쩔 수 없기는 하네요. 일단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시속 90km에 맞춰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시켜 놨거든요. HDA2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동 이 차선 변경도 가능하고요.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뒷바퀴 쪽에 최소한의 구동력만 전달을 해서 속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것,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6를 다시 한번 타보면서 더 길게 타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아이오닉 5하고는 분명히 이 성향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오닉 5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만 그래도 편안함, 공간에 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은 EV6는 충분히 편하게 탈 수 있지만 그래도 운전의 재미에 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EV6 롱레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시승에서 시승을 해봤던 GT라인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그런 품목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GT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느냐 마느냐 그 정도 차이인데, 가격으로 따졌을 때 한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이 어스트림의 사륜구동, 하이테크, 빌트인 캠 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6,215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설정이 되는데, GT라인까지 선택을 하셔도 무방을 하겠지만 굳이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동일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어느 분께 추천을 드리면 좀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들, 사실 요즘에는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아이까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께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만족감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로 혼자서 타고 다니신다고 한다면은 이 EV6는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5하고는 분명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신다면은 아이오닉5, 주행의 즐거움을 더 즐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EV6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이 EV6의 주행거리 테스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